안녕하세요. 이가피그스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의 제목은 맛의 과학, 밥 홈즈 지음, 원광우 옮김, 처음북스에서 22년 11월 25일에 2판으로 나왔네요. 원전은 Flavor, 2017년에 나온 책입니다. 저자는 20년 넘게 뉴 사이언티스트 잡지 특파원으로 활동 중이고 진화 생물학 박사학위를 가진 열정적인 가정요리사라고 소개합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맛을 최대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주부인 저에게 도움이 된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보겠습니다. 서문을 잠깐 보죠. 우리는 매일 맛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런 마당에 맛에 대한 지식이 없기까지 하다면 우리는 맛본 것을 잘 설명할 수도 없으며 먹고 마시는 음식의 상세한 부분을 얘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상태에 이르면 맛의 세계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 왜냐하면 맛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익히지 않은 음식으로는 대용량 두뇌를 가진 현대인에게 충분한 칼로리를 매일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식을 고집하는 사람은 체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요리 행위는 잘 소화되지 않은 부분을 작고도 소화가 용이한 조각으로 분해해서 적은 노력으로도 많은 것을 얻게 해준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맛이 만들어진다. 영어의 맛이라는 뜻의 명사는 taste와 flavor 두 가지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별로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다. 영어 사용자들은 taste라는 단어를 사람이 혀로 감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5가지 맛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고 한다. 5가지 맛이란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이다. 감칠맛이란 우마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MSG, 미온의 맛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플레이버는 사실 맛과 냄새만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우리가 맛을 느끼는 데에는 미각, 후각, 촉각, 청각, 시각의 오감 모두가 다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 맛을 가장 잘 알려면 음식이 입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소유한 이 모든 감각을 동원해야 한다. 그릇의 무게나 접시의 색깔, 감자칩을 씹는 조건, 심지어 배경음악까지 맛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2가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먼저 절대 미각가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2번째로는 6번째 맛이라고 할 수 있는 코쿠미에 대해서입니다. 쓴맛의 화합물을 감지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람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과도하게 쓴맛을 느끼는 그룹이 맛에 민감한 절대 미각가다. 보통 절대 미각가는 꽤 따분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강한 맛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 식단이 단조롭고 폭이 좁다. 물론 쓴맛이 나는 채소를 먹지 않는다. 그러나 절대 미각가들 중에는 음식 모험을 즐기는 타입도 있다. 여러분도 쓴맛을 얼마만큼 강하게 느끼는지 한번 실험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2번째로 제가 얻은 정보는 코쿠미라고 불리는 맛인데 불쾌한 맛이 조금 있을 때 음식의 전체적인 맛은 더 풍부해진다. 쓴맛이 전혀 없는 와인과 초콜릿은 좋다고 할 수 없다. 지방산의 끔찍한 맛이 우리가 좋아하는 일부 음식에 등장하는 것도 같은 논리다. 발효식품과 냄새나는 치즈가 특히 그렇다.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은 코쿠미가 또 다른 기본 맛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여기에서 코쿠미라는 맛의 정의도 알게 되었지만 불쾌한 맛이 조금 있을 때 음식의 전체적인 맛이 풍부해진다는 얘기는 매우 새로웠습니다. 그럼 제2장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는 보통 맛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맛의 핵심은 냄새이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냄새 분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십 년 동안 그 질문에 대한 표준 답안은 약 1만 개였다. 냄새 규명이 어려운 한 가지 큰 이유는 뇌가 냄새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이 시각이나 청각을 처리하는 방법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장면과 소리는 빠른 길을 취해서 의식의 문지기로 활동하는 뇌의 시상으로 다가간다. 그러나 후각적 신호는 감정과 기억을 제어하는 뇌 영역인 편도체와 해마로 먼저 간다. 냄새가 강력하게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냄새 규명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영어와 대부분의 서양 언어에 냄새를 묘사하는 어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말이 이런 어휘가 훨씬 더 발달한 것 같지요? 개는 코의 앞쪽을 통해서 후각을 느끼지만 사람은 코의 뒤쪽인 인두를 통해서 느끼는 후각이 음식을 먹을 때 훨씬 크게 작용한다. 만약 가장 좋은 레스토랑의 테이블을 예약했거나 좋은 와인을 마실 예정이라면 여느 때보다 훨씬 더 맛이 나도록 후각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후각 세포를 예민하게 만드는 비강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프로 선수들이 콧구멍을 개방하려고 콧등을 가로질러 붙이는 비강 확장 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사람은 약 400개의 냄새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 약 30%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모든 사람이 각자만의 독특한 맛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유전적인 차이 때문이다. 그 다음 3장에서는 음식의 질감이, 즉 식감이 우리 맛에서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칩의 맛은 그 바삭거리는 식감 때문에 우리가 애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 4장과 5장에서는 두 가지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결국 맛을 만들어내는 곳은 우리의 뇌 속이라는 것이고 과연 객관적으로 맛이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음식에 맛이 들어있다고 오해하는데 사실은 맛이란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뇌에서 맛이 태어나는 곳은 바로 앞쪽 눈 뒷부분인 안화 전두피질이라고 부르는 곳이다. 우리의 뇌는 냄새와 입맛을 더해서 그것이 익숙한 맛이 되도록 학습하기도 한다. 바닐라가 가미된 휘핑크림을 듬뿍 바른 잘 익은 딸기를 먹을 때 코가 인지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것이 머리에 학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학습된 맛을 먹을 때 우리의 뇌에서 보상회로의 불이 켜진다. 사실 학습은 태어나기 전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먹이고 싶은 것을 스스로 먹어라 라는 말이 있다. 실제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는 이유식을 시작할 때 야채의 맛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인다고 한다. 사람이 고칼로리 음식에 학습이 되면 그 고칼로리 맛에 끌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만이 일어난다. 또한 맛이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와인의 예를 들면서 길게 설명합니다. 와인 심사위원에게 알려주지 않고 같은 와인을 심사하게 했을 때 그 결과가 같은 경우는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해답은 와인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이 상황에 따라 매 순간 변한다는 것이다.
한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와인이 다른 대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매우 흔하다. 이제 마지막 장에 나오는 주방에서 맛을 어떻게 더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말하면 특별히 새로운 얘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전달하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더 강렬한 맛을 낼 수 있도록 그 재료에서부터 향기 분자를 추출하고 농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로즈마리나 아스파라거스는 버터나 기름에 요리하는 것이 더 낫고 브로콜리와 콩은 찌거나 굽거나 끓이는 것이 더 낫다. 두 번째는 요리에서 열을 가하는 방법을 재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얇은 스테이크를 구울 때는 센 불에 앞뒤를 살짝 구워내면 되지만 두꺼운 스테이크를 요리할 때는 센 불에 앞뒤를 갈색이 나도록 구운 후에 낮은 온도에서 원하는 정도에 따라 익힌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발효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세아인들이 더 잘 알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식재료가 서로 잘 어울리는가를 아는 것인데 이 음식 짝짓기 가설은 서양 음식에서는 통하는 듯하지만 아세아 레시피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간장, 부추, 생강, 쌀과 같은 것은 서로 중첩되는 맛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서양 요리와 아세아 요리의 차이점이 아닌가 싶네요.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보통 와인을 열어서 마실 때 디캔팅을 하지요. 용기에 와인을 따르고 30초에서 60초가량 많이 흔들라는 것이다. 그러나 금방 마실 분량만큼만 믹서기에 돌려서 마시면 그 향이 극대화된다. 정말 좋아하는 음식은 잘 씹으면서 조금씩 먹을 때 더 많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각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만일 갑자기 음식에서 맛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알츠하이머, 파킨슨, 암 등의 조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 책에서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